지금 프린트를 받으셨으면 오늘은 요 프린트 위주로 좀 나가보도록 합시다. 화학 평형인데 우리 책에는 이 내용이 되게 잘게 쪼개져서 여러 소단원으로 나와 있으나 저는 지금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 2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해요.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요. 예를 들어 반응물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이러면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애를 반응물이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생성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응이 진행돼갖고 C가 막 생겼어요. 여러분 반대는 안 돼요? C가 도로 거꾸로 가서 AB가 될 수는 없을까요? 거꾸로? 자,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서 얼음이 됐다. 이건 양방향이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는. 근데 연소. 내가 종이 한 장을 불태워갖고 얘가 재가 됐어. 이거 다시 연기랑 불 되돌려갖고 종이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한번 불태운 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가면 돌아올 수 있는 게 있고 못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얘는 양방향이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된다. 그러면 반응식을 표시할 때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를 해줘요. 반응식에 양방향 화살표가 붙어 있으면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한 방향만 돼 있어. 그럼 되돌아오는 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경우 오른쪽으로,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만 지금까지 주로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이라 그래요. 그럼 거꾸로 되돌아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역반응이라 그럽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정, 왼쪽으로 되돌아온다. 역, 정역이 다 돼? 왔다리 갔다리가 다 돼?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된다. 1번의 답. 이게 가역 반응입니다. 정도 되고 역도 되고 다 돼요. 이런 걸 가역 반응이라 그래요. 아까 전에 물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고요. 반면 한 번 가면 못 와. 되돌아올 수가 없어. 이러면 이제 가역 반응의 반대말 뭐라고 부를까요? 비가역. 그렇죠. 비가역 반응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비가역 반응은 딱 4개밖에 안 배워요. 비가역은 4개밖에 안 나옵니다. 비가역 반응의 4가지. 1번 아까 얘기했던 연소. 이거 대표적인 비가역이에요. 한 번 불태우면 못 돌아와요. 그 다음 2번째 비가역 반응은 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죠. 예를 들어 우리 산에다가 금속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날아간 수소기체를 잡아다가 다시 금속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기체가 발생했다. 이러면 비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1번 연소, 2번에 기체가 나오는 반응, 그 다음 3번이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합쳐서 물이 되잖아요. 이게 가만히 냅둔다고 물이 다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으로 쪼개져갖고 3되고 0이 되고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가역이에요. 비가역이에요. 한 번 가면 못 돌아와요. 그 다음 마지막 반응이 뭐냐면 마지막 반응이 앙금.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 생성 있죠? 얘 한 번 앙금 생성되면 끝이에요. 앙금이 다시 되돌아와서 2종류로 다시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만 비가역. 우리는 지금부터 가역 반응만 배울 거고, 아하, 비가역은 이 4가지가 전부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딱 4개밖에 안 나와요, 비가역.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가역 반응만 볼 건데, 아까 전에 물 얘기했으니까 물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내가 플라스크에다가요 물을 이렇게 담아요. 뚜껑은 닫았어요. 자, 가만히 냅두면 물이 증발을 해갖고 양이 점점 줄어요. 계속 줄어요? 지금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줄진 않아요. 그죠? 처음에는 줄어들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증발이 안 돼가지고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돼. 겉으로 볼 때 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진짜 증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증발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수증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오는 놈도 있는 거예요. 증발만 되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증발되는 양과 되돌아오는 양이 똑같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증발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엔 증발이 됐어요. 처음엔 물이 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증발되는 양이 되돌아오는 양보다 처음엔 많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증발량과 돌아오는 양이 똑같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똑같아서 겉으로 볼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 얘는 상평형에 도달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이 뭐야? 상태 변화의 그 상이에요. 액에서 기로 가는 거, 기에서 액으로 오는 거 이 속도가 똑같아서 겉으로 볼 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이런 걸 상평형에 도달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양방향 반응이 다 가능해요. 근데 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응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액에서 기로 날아가면 증발이잖아요. 증발? 자 증발되는 속도와 우리 기에서 액으로 되돌아오는 건 뭐라 그래요? 응결. 좋아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기에서 액으로. 표현이 많아요. 응결. 액화 알죠? 기에서 액으로 액화.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응축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응결, 액화, 응축 다 똑같은 표현인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볼 땐 안 되는 것 같아. 둘 다. 이걸 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물에다가 설탕 녹여요. 설탕. 설탕을 처음에 넣으면 잘 녹지만 계속 녹는다고 무제한으로 녹진 않잖아요. 넣다 보면 더 이상 설탕이 안 녹는 순간이 와.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쌓인 거지. 이게 진짜 안 녹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설탕은 계속 녹고 있어요. 근데 녹아있던 설탕이 도로 되돌아와 나오는 놈도 있는 거예요. 자,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다시 나오는 속도가 똑같아. 겉으로 볼 땐 안 녹는 것처럼 보여. 이것도 평형이에요. 근데 얘는 녹는 속도와 나오는 속도가 똑같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해평형에 도달했다. 얘는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은 거냐? 용해 속도, 녹는 속도하고. 여러분 녹아있다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지.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이러면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 그럽니다.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이 상평형이나 용해평형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물리변화잖아요. 물리변화. 그죠? 화학변화에서도 평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화학변화에서의 평형은 자, 다 쓰셨다면 여기 3번 문제로 한번 가보실 거예요. 요거 보여요? NO2라는 기체가 있어요. 근데 쟤는 기체인데 색깔이 있거든요. 젓갈색 기체. 이 NO2는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시간이 흐르면 N2O4라는 기체로 변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색깔이 무색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플라스크에 NO2만 넣었어요. 지금 N2O4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NO2만 넣었어요. 지금 젓갈색이죠? 자, 가만히 냅두면 시간이 흐르면 얘가 N2O4로 변해가요. 자, 플라스크 안의 색깔은 점점 어떻게 변해갈까요? 옅어져요. 점점. 그렇다고 완전 100% 무색으로 갈까? 그렇게는 안 가요. 왜냐? NO2가 N2O4로 변해가서 얘가 생기면 N2O4도 다시 NO2로 역반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이 막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두 개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색깔이 안 변하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진짜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데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고정이 되니까 겉으로 볼 땐 반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거 화학 반응에서 평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화학 평형이라 그래요. 화학 반응에서 평형이 일어나서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지만 사실은 역반응과 정반응 속도가 똑같아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이걸 화학 평형이라고 하고,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뭔 놈의 평형이 이렇게 많냐? 자, 싸그리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 그게 2번의 답입니다.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무슨 평형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 동적 평형이라 하세요. 그럼 다 맞아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다 여기 포함되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처음에 애초에 두 놈을 다 집어넣었어요. 애초에 두 놈을 다 집어넣고 혼합기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얘를 더운 물에 넣었더니 지금 보시면 색깔이 진해졌대요. 여러분, 색깔이 진해졌다는 게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역반응이 우세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색깔이 진해졌으면 역반응이 우세. 아, 온도가 따뜻할 때는 얘는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구나. 근데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색깔이 옅어졌다? 정반응이 우세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역반응이 우세하고 온도가 낮으면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근데 어찌됐든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되기는 된다는 소리잖아요? 양방향이 다 되니까 얘는 가역반응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끔 문제에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자,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면 가역반응이다. 맞아요, 틀려요?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하면 가역반응이다. 선생님, 조건이 변해야만 정역이 된다면 가역이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요. 조건이 변해도 역반응이 안 돼야 비가역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을 변화시켰더니 역이 돼? 그럼 가역이에요. 조건을 변화시켜도 역반응이 안 돼? 그래야 비가역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얘는 조건을 변화시켰더니 우세한 반응이 달라졌잖아요? 아이고, 양방향이 다 되니까 가역이구나. 그래서 2번에 가역반응. 왜? 청반응,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3번.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혼합기체의 색이 일정하게 유지됐대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써야겠어요? 평형에 도달하였다. 혹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 잘하고. 날이 따뜻하죠? 잠이 솔솔 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플라스크 안에 NO2와 N2O4를 둘 다 넣었지만 저는 이번엔 하나만 넣었다고 쳐볼게요. 자, 둘 중에 요 시험관에 처음에 NO2만 넣었다. N2O4 안 넣었어요. NO2만 넣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 색이 완전 젓갈색인 상태예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시간이 가면서 애가 옅어져요. 왜냐하면 N2O4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계속 옅어지진 않고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색깔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평형에 도달한 순간 NO2와 N2O4의 몰비는 1대1이다. OX. X. 그러면 NO2와 N2O4의 몰비는 2대1이다. OX. 평형에 도달한 순간 NO2와 N2O4의 몰비는 2대1이다. OX. 왜 고민해요? 2대1이다. OX. 아, 왜? X. 왜냐면 선생님, 얘 개수가 2대1이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수의 비가 반응 후에 2대1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얘네가 반응을 할 때 제 두 분자 없어질 때 얘가 한 분자 생긴다는 의미이지 반응이 끝났을 때 2대1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 개수의 비는. 안 그래요? 따라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얘네들의 몰비가 2대1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평형 상태에서 쟤네의 몰비는 몇 대 몇인 건데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문제에 주어져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개수의 B라는 건 반응에 참여하는 몰비이지 반응 끝났을 때 개수비를 유지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까지 감 왔어요?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책이 바뀌기 전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망포에서는 이걸로 수행을 봤는데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난 이걸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뭔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게 지금 반응이 여러분 T1까지는 정반응이 우세하였다. 그래프 보고 대답해봐요. T1까지는 정반응이 우세하였다. OX. 지금 가가 줄고 나가 늘거든요. 정반응이 우세하였다. OX. 여러분이 당연히 하나가 줄고 하나가 늘면 당연히 정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개수가 얘가 2고 얘가 1이죠. 2대 1의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예요. 지금 가가 A인지 B인지 안 가르쳐준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가가 5에서 3만큼 2만큼 감소할 때 나는 얼마가 생겼냐면 1이 생긴 관계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몇 대 몇의 비율로 지금 반응했어요. 2대 1의 몰비로 반응했죠. 그러면 2대 1의 몰비로 반응했다는 건 가가 A고 나가 B라는 얘기가 되죠. 즉 A 없어지고 B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반응은. 그럼 A가 없어지고 B가 생겼으니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역반응이 우세한 거야? 정반응이 우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한 놈은 이렇게 줄고 한 놈은 이렇게 는 그래프예요. 이게 A고 이게 B다. 딱 보시면 얘의 반응 몰비보다 얘의 반응 몰비가 작아요. 여기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큰 놈이 2겠죠? 작은 놈이 1이고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면 이게 A, B라고 표시하면 안 되죠. 이게 가나라면 이게 A가 아닌 거예요. 2대 1이니까 반응 몰비 2에 해당하는 애가 A, 1에 해당하는 애가 B 이 뜻입니다. 이 경우는 역반응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무조건 반응이 진행됐다고 정반응부터 시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했는지 꼭 확인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그래프처럼 주어졌다면 얘는 처음에 빵에서 시작하잖아요. 얘가 여기서 시작하고 애초부터 A는 넣어주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B 맞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처음부터 얘만 넣었으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처음에 역반응밖에 없었고 A가 생기면서 정반응이 시작이 됐단 얘기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평형에 도달을 한 거죠. 평형에 도달했다고 반응이 끝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정력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둘이 반응 속도가 같아서 그냥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무조건 정반응이 먼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반응 몰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놈이 2에 이놈이 1, 요 비율로 반응했으므로 가가 A고 나가 B인 거. 그래서 정반응이 먼저 일어난 걸 알겠습니다. 가마 짝 지었고요. A, B. 그렇게 생각한 이유? 반응 몰비 2대 1에서 나온 거예요. 저 이유. 몰비 확인해서 나온 거라고요. 개수 B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개수 B대로. 그때 당시에 수행 볼 때 이거를 역반응 그래프를 줬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연히 정반응이라 가정하고 푸는 바람에 다 틀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꼭 몰비 확인하셔야 돼요. 꼭 몰비. 그 다음 2번 봐봐요. T1과 T2에서 정반응 속도, 분해의 역반응 속도를 비교하래요. 먼저 T2부터 갈게요. 여러분 T2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이미 평형에 도달했으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죠? 따라서 T2에서는 이 값이 1이에요. 1. 정반응 속도 이꼴 역반응 속도니까. 근데 T1은 아직 반응이 진행 중이죠. T1에서는 둘 중에 어느 속도가 더 빨라요?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죠. 아직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중이 T1 아닙니까? 그죠? A가 줄고 B가 늘고 있으므로 그럼 T1에서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크기는 T1이
T2보다 크겠구나.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걸 쓰셔야 되는 거야. T1은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크고 T2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걸 쓰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돼? 괜찮죠? 뒤로 넘어갈게요. 5번으로 갈게요. 5번.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화학 평형에서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에 비해, 자, 이게 뭔 소린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설명드리려면 7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 7번에 그래프 좀 보실래요? 7번 그래프를 보아하니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인 관계입니까? 현재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아니 줄어드는 애가 반응물이고 증가하는 애가 생성물이지 않겠어요? 이 반응 기준으로? 그러면 A가 반응하여 BC가 생기는 반응인 거 아니에요? A가 줄고 BC가 늘고 있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반응식을 세울 때 A는 줄고 BC가 생기니 일단 관계는 이런 관계에 해당해요. 그 다음 개수를 넣으셔야 되는데 개수는 얘네 반응하는 몰 B로 넣는 거죠. 몰 B. 여러분 사실은 이 그래프의 세로축이 몰이 아니라 농도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얘네는 같은 용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다 부피가 같아요. 같은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이 몰농도 B가 몰 B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A가 지금 얼마 반응했나 보세요. 3 줄었죠. 3. A가 3 줄어들 때 BC가 얼마씩 늘었나 보세요. 얘 1 늘었고 얘 2 늘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얘네들의 반응 몰비가 개수비 아니에요? A가 3 줄어들 때 B는 1 생기고 C는 2 생긴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개수예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얘네 반응이 끝나면 요 보세요. 반응이 완결된 후 A, B, C가 용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1단원 그 양적 관계 할 때는 반응물 중에 무조건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을 해서 반응물 중에 하나는 용기 안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 화학 평형에서는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서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반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용기 안에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물질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용기 안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남아있다는 건 정반응, 역반응이 다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즉 얘는 가역반응이란 소리거든요. 이 화살표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다 된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반응식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평형상수라는 걸 구해볼게요. 평형상수는 대문자 K로 표시하고요. 이 평형상수라는 건 아까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선 이놈이 반응물이잖아요. 반응물의 몰농도, 반응물이 A니까 A의 몰농도고 여러분 여기 얘 개수가 3이잖아요. 앞에 붙은 개수가 지수로 들어가요. A 몰농도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분해, 반응물은 제 하나니까 저기 분모에 제 하나 들어가요. 분자에 이제 생성물의 농도곱이 들어가는 거야. 생성물에 누가 있어요? 일단 B, B의 몰농도. 얘는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지수도 1. 그래서 표시 안 할게요. 1제곱이니까. C도 있어요, 생성물에. C의 몰농도, 얘 개수 2잖아요? 개수가 지수로 들어가요. 이렇게. 위에 있는 반응식에서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응물의 몰농도에 앞에 붙은 개수가 지수로 들어가요. 생성물의 몰농도에 각각의 자기의 개수가 지수로 들어가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평형상수를 구하는데 뭘 대입하냐면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달 전 말고 도달한 후. 평형에 도달한 후 농도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평형에 도달을 이미 하면요. A는 농도가 얼마인지 봐봐요. 1이에요. 1. 그럼 A 자리에 1을 넣어요. BC는 평형에 도달한 후 둘 다 2예요. 그럼 BC 자리엔 2를 넣어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얘는 평형상수가 얼마냐?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는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 쓰고 반응물의 농도 곱 분해 생성물의 농도 곱을 한 값을 평형상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각각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5번에 이제 답으로 올라갑니다.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 이게 평형상수고요. 이게 평형상수고, 이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냐? 자, 평형상수는 딱 하나,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농도, 압력 이런 조건에는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다른 조건은 바뀌어도 평형상수가 안 변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변하면 평형상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요 평형상수 계산할 때요. 자, 고체, 액체, 그리고 용매. 근데 용매랑 액체랑 결국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뭐 수용액이면 액체인 물이 용매가 되는 거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괄호 옆에 S 혹은 괄호 옆에 L 이렇게 붙은 애들은 상수식에 넣지 않습니다. 상수식에 넣는 애들은 누구뿐이냐? 기체 붙은 애, 그 다음 수용액 붙은 애. 이게 붙은 애들만 식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고요. 고체나 액체는 식에서 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사실 상태 표시를 안 했어요. 1번 반응에는. 문제에서는 기체 A, B를 넣었더니 기체 C가 생겼다고 기체라고 다 알려줬기 때문에 평상수식에 다 넣었지만 실제 화학 반응식에는 뒤에 상태가 다 붙잖아요. 예를 들어 A 고체 플러스 B AQ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C AQ 플러스 D 기체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형상수 구할 때 반응물의 농도 곱할 때요. 이거 S가 붙었잖아요. 얘는 빼는 거예요. B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AQ가 붙은. 그리고 얘네는 다 들어갈 수 있죠. 생성물의 농도 곱 C분의 D.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고체나 액체는 요 식에서 제외.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평형상수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온도에서 1리터 용기에 내가 기체 A 0.3홀, 기체 B 0.3홀을 넣었대요. 여러분, 반응식이 이건데 내가 A, B만 넣었으면 당연히 처음에 정반응이 진행되겠어요? 역반응이 진행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정반응이 진행되겠죠. C를 안 넣었는데 여기 될 수가 없잖아요. 반응물만 넣기 때문에 얘는 처음엔 정반응이 무조건 우세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되면 A, B는 줄고 C는 늘어날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처음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단원에서 전반우식을 쓸 때는 여기에 몰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몇 몰 몇 몰 해갖고 계수비대로 몇 몰 몇 몰 이렇게 썼잖아요. 요 평형 상수에서는 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식에. 그래서 사실은 얘 0.4몰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부피로 나눠가지고 몰 농도로 바꿔서 들어가는데 부피가 1이기 때문에 나눠봐야 그대로 0.4라서 그 0.4로 넣는 거지 몰수를 그대로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1리터가 아니라 2리터 이랬으면 2분의 0.4에서 0.2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는 다 농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몰이 아니라 몰 농도. 자, 그래서 부피가 1이니까 1분의 0.4 해봤자 어차피 0.3몰 농도예요. 처음에 얘가 0.3몰 농도 들어있었고 얘도 0.3몰 농도 들어있었어요. C는 없었죠. 이건 처음에 들어있었던 양이니까 여기까지 써요. 자, C는 없었고요. 그 다음 반응시켜요. 반응은 무조건 계수 비대로입니다. 이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반응은 무조건 계수 비대로 반응하는데 A와 B는 줄고 C가 늘 거예요. 왜냐하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거니까. 그래서 A가 X만큼 반응했다고 칩시다. 어차피 얘네 다 같은 용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는 다 똑같아요. X만큼 반응했고 그럼 B도 X만큼 반응해요. 1대1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니까. 그럼 C는 얼마 생겨야 돼요? 2X 생겨야 되죠. 1대1대2의 몰비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자, 반응이 끝났어요. 얘네는 평형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 끝나도 A, B, C 다 들어있어요. A는 얼마 났냐면 0.4-X만큼. B도 0.4-X만큼. C는 2X만큼.
이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칩시다. 자, 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가 64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평형 도달했을 때의 농도로 평형상수를 구하는 겁니다. 항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얘의 평형상수식. 그래서 써볼게요. 화학반응식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평형상수식. 반응물의 몰농도 AB가 현재 반응물이에요. 분모에 반응물 들어가요. A 몰농도와 B 몰농도 들어가고 얘는 개수가 모두 1이기 때문에 지수 없고요. 그 다음 생성물의 몰농도가 분자에 들어가요. C의 몰농도의 제곱이죠. 얘는 개수로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수가 생겨요. 그래놓고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요 평형 농도를 갖다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0.4-x, B도 0.4-x, C는 2x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요? 제곱이군요. 64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하셔야 x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설마 이걸 다 풀고 있진 않겠죠? 양변에 루트 씌우세요. 그러면 0.4-x분의 2x 이꼴 8이 됩니다. 그럼 x 구하실 수 있죠? 여기서 가능하겠습니까? x를 구하고 나면 요 평형농도 자리에 x를 다 집어넣어서 A, B, C가 각각 몇 몰농도씩 남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2번의 답이 되는 거야. 각 물질의 평형농도라는 게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얘네가 몇인데 이거 x 구해서 갖다 집어넣어서 답 쓰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평형상수예요. 오케이? 반응물의 농도곱, 분해 생성물의 농도곱 하신 후 개수는 지수로 들어간다. 그리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집어넣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9번의 평형상수 한번 구해봅시다. 평형상수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화학반응식 쓰셔야 돼요. 화학반응식은 뭘 보고 써요? 이거 그래프 보고 A와 B를 넣어서 C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 A, B가 반응하고 C가 생기는 게 정반응이에요. 그럼 반응물에 A, B 넣어요. 다 기체라 그랬으니까 제가 상태는 생략할게요. C의 생성물 넣어요.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 가역 반응이니까 양방향 화살표 하세요. 그리고 개수 집어넣어야죠. 개수는 그래프를 보시고 A가 몇 반응? 보세요. 0.2 반응. B는 0.1 반응. 1 반응했더니 이게 얼마 생겼나 보세요. 0.4 생겼죠? 2대 1대 4. 이게 개수비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몰 농도비가 개수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수는 2대 1대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평형상수 식을 세울 수 있어요.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 곱 이거의 제곱 또 반응물의 농도 곱 얘는 지수가 1이니까 생성물의 농도 곱의 4제곱 이게 평형상수 식이에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 식. 그리고 여기에 농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그래프에 있잖아요. A 도달했을 때 얼마? 0.2 그대로 넣어요. A 0.2의 제곱 곱하기 B는 0.1이죠. B 0.1 C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아까 0.4 됐죠? 의 4제곱 계산은 알아서 해보세요. 요걸 계산하시면 K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평형상수예요. 그러면 대체 이 평형상수는 구해서 어디다 써먹는 거냐?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얘기할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건데? 적으셨어요? 계산 알아서 해보세요. 이거 어디다 써먹는 데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10번을 한번 봅시다. 일단 반응식부터 세워야 돼요. 평형상수를 구하려면 일단 식을 세워야 돼요. 누가 반응물이에요?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관계인 거 알겠어요? 식을 일단 세워요. 1번에 반응식 쓰라 했어요.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관계인데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 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 B가 1만큼 반응할 때 C가 2 생기는 관계이므로 개수는 1대 1대 2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써요. 제가 상태는 지금 다 생략했어요. 다 기체예요. 문제의 기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형상수 구하래요. 그럼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제곱이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집어넣어요.
어디 갔어? A, B는 1, C가 2예요. 그러면 분모엔 둘 다 1이 들어가고 여기는 2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4가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쉽게 구하잖아요. 자, 이걸 뭐에 써먹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1리터 용기에 A, B, C를 다 집어넣었어요. 2몰, 2몰, 3몰. 그러면 만약에 내가 C 없이 A, B만 넣었으면 당연히 정반응이 진행될 거고 A, B 없이 C만 넣었으면 당연히 역반응이 진행될 텐데 세 개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 정이 진행될까요? 역이 진행될까요? 이걸 예측해보란 얘기예요. 정이 우세할까? 역이 우세할까? 자, 이걸 예측할 때 평형상수를 써먹는 건데 어떻게 써먹냐? 우리 위에 평형상수식 있잖아요. 자, 여기서 Q라고 하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얘는 반응지수라고 부르고 반응지수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평형상수식과 반응지수식은 똑같아요. 식 자체는 같아요.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평형상수는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들어가잖아요. 반응지수는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었을 때를 넣었을 때가 들어가요. 아직 평형에 도달 안 하고 반응 전 걸 넣어요. 중요한 건 얘도 다 농도로 넣는 거예요. 2, 2, 3 그대로 넣는 거 아니에요. 부피로 나눠서 뭘 농도로 바꿔서 넣는 건데 부피가 1리터이기 때문에 얘네 나눠봐야 2몰 농도, 2몰 농도, 3몰 농도가 되니까 2, 3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은 부피로 나눠서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그대로 들어가. 평형 농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응하기 전 집어넣은 농도를 넣어줘요. 그럼 A가 2, B가 2, C가 3의 제곱이잖아요. 4분의 9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얘 반응 지수인데 여러분 아까 전에 구한 평형상수 4하고 얘를 좀 비교해보면 Q가 지금 평형상수 K보다 작잖아요. K가 아까 4 나왔으니까 크기가 작잖아요. 여러분 이 반응 지수라는 애는요. 항상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 해요. 즉 얘는 어떻게 해서든 평형상수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평형상수보다 작으니까 평형상수가 되려면 분자는 늘리고 분모는 줄여야 K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분자를 늘리고 분모를 줄이려면 정반응을 해야 돼요? 역반응을 해야 돼요? 정반응을 우세하게 해야 됩니다. 아, 얘는 K를 향해 가려면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평형상수라는 애는 반응이 완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기준으로 계산. 반응 지수는 처음에 집어 넣어준 농도로 계산해서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평형상수를 향해서 가고 싶으니 정반응이 우세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반응 지수가 더 크면 평형상수를 향해 가려면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려야 되잖아요.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리려면 어떻게? 역반응을 진행시켜야 되죠. 이때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뜻이고요. 계산을 딱 했는데 얘가 정확히 같아요. 이러면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 평형상 이미 평형인 거예요. 현재.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즉 이 평형상수는 뭐 할 때 쓰는 거냐? 이 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 중 어느 쪽으로 진행될 건지 예측할 때 써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반응 지수와 평형상수 구분하겠죠? 식은 똑같아요. 평형 농도를 넣냐, 전 농도를 넣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뒤에 보시면 반응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1번 반응에 0.3, 0.3, 0.2 들어있었는데 반응이 끝났더니 0.2, 0.2, 0.4가 됐대요. 여러분 1번 반응은 왜 줬게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화학 반응식 개수 찾으라고 준 거예요. 개수. 여러분 A가 얼마 반응했죠? 0.1 반응했죠. B도 0.1 줄었죠. 둘이 반응물. C는 지금 0.2 생겼잖아요. 이게 반응 몰비, 개수비예요. 그래프로 준 거랑 뭐가 달라요? 표로 줬다 뿐이지. 1대1 대 2의 몰비로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하! A, B, C 개수 여기서 나왔습니다. 1, 1, 2예요. 1번식은 일단 개수 찾아야 하고요. 됐나요?
됐어요? 자, ABC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평형상수 K. 이것도 1번식 기준으로 구하시면 돼요. 1번식에 이미 평형농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수식 세워갖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평형상수 K. 반응물의 농도곱. 분해 생성물의 농도곱. 이렇게 되죠? C만 지금 개수가 2죠? 그래서 C에만 제곱이 붙었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평형농도 넣으셔야 되죠. 평형농도.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어떻게 돼? 0.2, 0.2, 0.4 집어넣습니다. 0.2, 0.2, 0.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0.04분의 2 맞죠? 0.16이 되므로 평형상수는 4가 나와요. 여기까지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평형농도 다 줬으니까. 자, 그래 놓고 확인했습니까? 그래 놓고 2번 실험에서 C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2번 실험은 정이 우세할 것인가 역이 우세할 것인가를 지금 예측하라는 거거든요. 2번 실험에 그럼 반응 지수를 구하셔야 돼요. 식은 위랑 똑같아요. 식은 얘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집어넣는 게 얘는 반응 전 농도가 들어간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반응 전 농도 얼마? 여기 보시면 0.4, 0.4, 0.54 집어넣겠습니다. 0.4, 0.4, 0.5. 자, 의 제곱이죠. 이게 2번 실험의 반응 지수와 1번 실험의 평형상수를 비교해도 되는 이유가 평형상수는 어차피 온도만 같으면 똑같잖아요.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했기 때문에 1번과 2번 실험의 평형상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게 16분의 25가 나온단 말이죠. 아까 평형상수는 4였는데요. 그럼 얘는 평형상수보다 작아요. 정이 우세하겠어요? 역이 우세하겠어요? 정이 우세하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정반응이 우세할 것이다. 지수를 구해보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겠군요. 그럼 봐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면 생성물인 C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C가 지금 얼마 들어있었어? 이만큼 들어있었죠? 근데 정반응이 우세하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X값은 0.5보다는 커지겠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X값의 범위를 예측하라는 게 이 뜻이에요. X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정이 우세하냐 역이 우세하냐 이거 판단하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요 4번도 보세요. 이번에는 C만 넣었어. C만. 아니 A, B 안 넣고 C만 넣으면 당연히 무슨 반응부터 시작이야? 역반응부터 시작이죠. A, B가 없는데. 자, 그러면 C1 몰농도니까 얘는 몰농도니까 그대로 넣어요. C1 몰농도를 집어넣고 A, B는 원래 없었어요. 처음 농도는 이 상황이에요. 평형에 도달해요? C가 없어지고 A, B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B가 똑같이 X만큼 생긴다 치면, 왜냐면 얘네 개수가 1대1이니까 A, B가 X만큼 생길 때 C는 2X가 없어지는 관계죠. 이번엔 얘가 줄고 얘네가 느는 거예요. 개수 비에 맞춰서 역반응할 거니까.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 얘 X, 얘 1-2X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형 농도죠. 반응 끝난 후에. 이걸 갖다 평형상수식에 때려 넣어요. 그래서 평형상수가 얼마 나오면 돼요? 아까처럼 이거 나오면 돼요. 똑같은 반응이니까. 그래서 K는 얘네. 여러분 역반응이 진행됐어도 똑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평형상수는. 평형 도달했을 때 얘가 반응물 이거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역반응이라고 얘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B분의 C의 제곱 요 그대로 넣는 거예요. 가끔 이거 역반응이라고 평형상수를 뒤집어 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정반응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X분의 1-2X의 제곱 이꼴 4. 계산은 알아서. 그럼 X값 나오면 끝! 됐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평형상수예요. 할만하죠? 그 127쪽에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우리 아까 상평형 할 때 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게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되돌아오는 속도가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증발 속도는 처음이나 끝이나 일정합니다. 근데 응축이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응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수증기가 많아질수록 더 잘 되는 거거든요. 증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응축이 점점 많이 돼갖고 응축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온도는 일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일정한 거예요. 이게 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 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잘 보시면 용해되는 화살표 빨간 거는 저 때나 요 때나 똑같죠. 근데 석출되는 파란 화살표가 늘잖아요. 용해 속도 일정한데 석출 속도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는 뒤에 화학 평형 나오는 부분에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몇 페이지냐? 145쪽이에요. 145쪽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하나 주고 1, 2의 혼합기체는 초기 상태. 이거는 이제 아직 반응 전. 지금 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에서 각각 반응이 일어나 도달한 평형 상태에서 전체 몰수 분의 A의 몰수를 지금 표현한 게 1번, 2번이에요. 여러분, 2번은 일단 내비둔다 치고요. 2번은 내비둔다 치고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반응이 일어나겠죠. C가 지금 없으니까 당연히 A, B가 C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1번 기준으로만 계산해 볼게요. 1번 기준으로 얘가 만약에 X만큼 반응했다 치면, 여기 X 기호가 없죠. 얘가 만약에 X만큼 반응했다 치고, 그럼 B도 X 반응하여 C가 X만큼 생성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1대 1대 1이니까 개수가. 그럼 평형에 도달했다고 치면요. 평형에 도달했어. 이건 반응 전 상태고, 후에 도달하면 A는 E-X가 돼요. 그쵸? B도 E-X가 돼요. 몰수로 쳤을 때. 그러면 C는 몇 몰이 생기는 거예요? X몰 생기는 거죠. 얘네 1대 1대 2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1대 1대 1의 몰비로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평형에 이게 도달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후가 이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예요. 이걸 갖고 이거 다 몰수예요. 지금 현재 아직 전체분의 A를 했더니 3분의 1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얼마야? 다 더한 게 전체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이게 얼마니? 4 마이너스 X인가요? 분의 A E-X를 했을 때 이게 지금 3분의 1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전체분의 A 값이니까. 그러면 6-3x는 4-x가 되고요. 여기서 x를 구하면 2x 이꼴 2가 되면서 x는 1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반응 후에 이게 1몰, 이게 1몰, 이게 1몰. 이게 평형에 도달한 상태죠. 맞습니까? 이게 평형. 좀 찾지 말라고! 이게 지금 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 이놈의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평형 도달 농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 평형상수 식에 넣어보면 평형상수 1 나오겠는데요. 그죠? A몰 농도 곱하기 B몰 농도 분의 C몰 농도. 얘네 어차피 개수가 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평형상수도 K값도 1이 나오는 상태로구나. 1번 실험에서 K값이 1이 나왔다면 아우 미안해요. 1 나오면 안 되죠? 미쳤나봐요. 몰 농도로 계산 부피가 2리터네요. 그러면 K값은 A몰 농도 분의 A와 B의 몰 농도의 곱분의 C의 몰 농도. 지금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상수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죠. 지수가 다, 개수가 다 1이니까. 여러분 얘 부피가 2인 걸 보셔야 돼요. 아까는 다 1리터로 맞춰져 있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건 몰수가 아니라 몰 농도예요. A가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1몰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도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분의 몰수. 그래서 얘의 평형상수는 2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1번 실험의 평형상수가 2라면 2번 실험의 평형상수도 2일 거예요. 왜냐하면 1, 2번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문제에 알려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2번으로 가봐요. 여러분 2번 좀 보세요. 2번에서
전체 기체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게 반응이 끝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반응이 끝난 상태 기준 A가 N몰 있다. A가 N몰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A와 B는 어차피 반응 몰비가 1대 1이에요. A가 1몰 있었다가 반응해서 N몰 생겼으면 N몰 남았으면 B도 똑같이 반응해서 똑같이 N몰 남아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어차피? 그쵸? 반응 몰비가 1대 1이니까 똑같이 1몰 들었으면 반응 후에 남는 몰수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도 반응 끝나면 똑같이 N몰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몇 몰이 생겨야 되냐? 여러분 어차피 전체분의 A가 4분의 1이면 이게 지금 4n분의 n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얘가 2n만큼 생겨서 총 2n이 남았다 이 소리죠. 현재 전체가 4n인데 A가 n이 남아있는 관계다 이 소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K값을 다시 때려 넣어요. 이것도 얼마가 나와야 돼? 똑같이 평형상수 2가 나와야 돼. 여기서 n이 나와요. 주의할 점 여기도 2리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평형상수식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 평형상수 제가 K'이라 하겠습니다. 평형상수식에 때려 넣을 때 2분의 n 곱하기 2분의 n 분의 2분의 2n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2리터니까 부피로 몰수를 나눠서 그래서 이게 1번이랑 똑같이 평형상수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온도는 일정하니까. 그만 잘하고! 여기서 n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분의 n 제곱 분의 n이니까 저 이런 거 계산 못하는 거 알죠? n제곱 분의 4n 그러면 n분의 4가 2인 것이군요. n 이꼴 2예요. 몇 가지 왔습니까? 그러면 n이 2라는 건 무슨 얘기냐? 아하, 얘는 역반응이 우세했네요. A, B가 늘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럼 C는 줄었다는 얘기죠. A, B가 1 늘었잖아요. 1에서 2몰이 됐잖아요. 여기 우세했구나. 그러면 A, B가 1씩 늘었으면 C는 몇 줄었겠어요? 근데 화학 반응식 확인해 보세요. 얘가 1 생겼으면 C는 몇 반응한 관계야? 1 줄어든 관계죠. 그럼 1 줄어서 4가 된 거니까 원래는 얼마 있었다? 5가 있었다. 이 소리죠. C는 준 거고 A, B는 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니 평형상수는 같고 부피가 1리터가 아니니 꼭 부피로 나눠주시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평형상수예요. 아주 숙제만 엉망진창 개판으로 해와 아주 저렇게 처자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풀어드리고 싶은 문제는 148쪽 10번 요런 거 꼭지 잠가놨다가 푸는 거. 여러분 10번 문제 보시면 A, B의 반응식이 일단 있어요. 반응식이 있고 지금 이미 각각 가도 나도 평형에 도달한 상황이에요. 꼭지는 잠겨있고 가따로 나따로 이미 각각 평형에 도달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게 평형에 도달한 상태니까 여기서 평형상수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평형상수 K는 반응식 반응물 분의 생성물 A몰 농도 분의 B몰 농도의 제곱이 됩니다. B에만 지금 계수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갖다 넣어볼게요. 어차피 부피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2 해봐야 2죠? 2분의 2의 제곱. 평형상수 값이 이제 2가 나와요. 그러면 가와 나는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평형상수 똑같을 거거든요. 나의 평형상수도 2가 나와야 되죠. 계산을 넣었을 때. 그럼 나 거를 집어넣어요. 나의 평형상수도 K가 나와야 돼요. A 몰농도 얘도 1리터니까 X분의 4의 제곱했을 때 이게 2가 나와야 되는 관계이므로 X는 8이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8몰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평형에 도달이 돼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꼭지를 열었단 말이에요. 꼭지를 열면 A, B가 섞이면서 평형 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막 반응을 진행해서 다시 평형에 도달하려고 해요. 자
정이 우세할 거냐 역이 우세할 거냐. 꼭지 열면 뭐가 우세할 거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그럼 누가 우세할 건지 알고 싶으면 이제 꼭지 연 다음 뭐 구해요? 반응 지수를 구해야 돼요. 꼭지를 연 후 반응 지수를 제가 넣어볼게요. 식이야 똑같죠. 그런데 꼭지를 열면 총 부피가 얼마가 돼요? 2리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꼭지를 닫았을 때는 각각 1리터, 1리터지만 꼭지를 열어버리면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총 부피가 2리터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부피를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꼭지 열잖아요. 총 부피 2리터 분의 A가 몇 몰? 2몰, 8몰 합쳐서 10몰이 되는 거예요. 반응 전 몰수가. 그리고 총 부피 2분의 B는 2몰, 3몰에서 6몰의 제곱. 왜냐면 위에 있는 요 평형상수식이랑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반응 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 반응 지수를 구했을 때 요 평형상수랑 비교해서 정이 우세할지 역이 우세할지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피를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콩 열면 부피가 바뀐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죠? 그만 찾아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 인간들은 아주 그냥. 그리고 항상 평형 상태에 도달시킬 때 이런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B가 늘었잖아요. 그럼 A가 줄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어쨌든 됐다는 소리잖아요. 얘 얼마 늘었어요? 0.02몰 늘었죠? 그럼 얘는 얼마 줄었겠어요? 화학 반응식 1대2의 몰비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얘가 0.02몰 생성됐으면 얘는 0.01몰 반응이죠. 그러니까 얘는 0.03에서 얼마가 돼? 0.02가 돼요. 평형 상태 몰수 계산하신 후 이거 평형 상수식에 때려 넣으세요. 부피 1리터니까 뭐 있으나 마나. 알겠죠? 그럼 평형 농도 나오겠죠.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요? 푸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숙제는 요 정도까지 내드릴 거예요. 평형 파트는 쉬우니까요. 네, 쉬우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